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시과 물건 찾기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먼저 사진을 볼까요? 사진 속의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책상 서랍 속에서 물건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물건을 찾아본 경험이 있지요? 물건을 찾을 때 무엇을 알아야 해요?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건의 모양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건의 모양을 표현하는 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물건의 모양. 이번 과는 단어가 어렵지 않네요.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한국말로 말해 볼까요? 물건의 모양 어때요? 길이가 길다. 어때요? 길이가 짧다. 어때요? 책이 얇다. 어때요? 책이 두껍다. 길어요? 짧아요? 얇아요?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어요. 물건의 모양 어떻게 말할까요? 둥글다, 세모 나다, 네모 나다. 여러분 알겠어요? 대화 1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반창고. 반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몇 번째 서랍 어떤 모양의 상자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준비, 시작. 어머나, 투이 씨 손에서 피가 나요. 반창고 어디 있어요? 책상 서랍에 있어요. 책상 서랍이요? 몇 번째 서랍이에요? 두 번째 서랍을 열면 둥근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상자 안을 찾아보세요. 어? 둥근 상자에는 반창고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둥근 상자 말고 네모난 상자에 있을 거예요. 그걸 열어보세요. 잘 들었어요? 반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책상 서랍에 있어요. 몇 번째 서랍에 있어요?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둥근 상자도 있고 네모난 상자도 있어요. 어느 상자 안에 반창고가 있어요? 둥근 상자 말고 네모난 상자 안에 반창고가 있어요. 대화를 보면서 들은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어머나, 투이 씨 손에서 피가 나요. 투이 씨가 손을 다쳐서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반창고 어디 있어요? 책상 서랍에 있어요. 여기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이 있어요. 책상 서랍요? 몇 번째 서랍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서랍을 열면 둥근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 안을 찾아보세요. 투이 씨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투이 씨 생각에 둥근 상자 안에 반창고가 있을 거예요. 둥근 상자에는 반창고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둥근 상자 말고 네모난 상자에 있을 거예요. 그걸 열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니까 있다 뒤에 을 거예요를 붙여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것, 추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문법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을 거예요? 리을 거예요?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세종 한국어 1, 10과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뜻이었어요? 앞으로의 일,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 을 거예요를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 동사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붙였죠? 을 거예요를 붙여서 주말에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받침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집에서 쉬다 리을 거예요를 붙여서 휴가 동안 집에서 푹 쉴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의 일, 미래의 계획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문법은 모양은 같지만 다른 뜻이에요. 다른 의미예요. 오늘 공부할 을, 리을 거예요는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말하는 사람의 추측, 생각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무슨 음식이에요? 떡볶이. 대화를 볼게요. 투이 씨, 떡볶이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투이 씨는 떡볶이를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잘 몰라요. 그럼 평소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아니요. 그러면 떡볶이가 조금 매울 거예요. 떡볶이를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떡볶이가 투이 씨에게 매운지 안 매운지 확실하진 않지만 평소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조금 매울 거예요.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다른 예를 볼까요? 먼저 동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좋아하다. 투이 씨가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받침이 없어서 리을 거예요를 붙였어요. 투이 씨는 아직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이 씨가 선물을 받고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에, 제 추측에 투이 씨가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다음, 이번에도 동사예요. 그런데 받침이 있으니까 을 거예요를 붙여볼게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검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바쁘다. 형용사예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수진 씨는 지금 바쁠 거예요. 다음, 덥다. 형용사예요. 내일도 날씨가 더울 거예요.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을 거예요를 붙여서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어요. 대화를 들어볼까요? 있다, 있을 거예요. 오다, 올 거예요. 공부하다, 공부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대화를 보겠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어요? 책상 위에 네모난 상자 안에 있을 거예요. 집들이에 타완 씨도 올까요? 네, 아마 올 거예요. 미라 씨가 안 보이네요? 아마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을 거예요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라는 말과 자주 함께 사용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이 끈으로 묶을까요? 그 끈은 좀 짧을 거예요. 이 끈이 기니까 이걸 쓰세요. 2번. 유키 씨가 이 상자를 들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 가벼울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가벼워요. 다음 3번, 4번 문제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모두 풀어봤어요?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3번. 로라 씨, 마크 씨도 내일 같이 낚시하러 가요? 마크 씨는 낚시를 아주 좋아하니까 아마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갈 거예요. 마지막 4번. 민수 씨, 미라 씨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마 아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아까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만드는지 알겠어요? 수업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표현, 물건의 모양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길다. 반대말은 짧다. 어떻게 말해요? 얇다. 반대말은 두껍다. 그리고 이 모양들은 둥글다, 세모나다, 네모나다. 여러분 모두 잊지 마세요.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댓글 출석 검사는 공부한 문법 을 거예요를 넣어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할 일,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많이 추워질 거예요. 또는 수진 씨가 바빠서 아마 전화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